네, 다음으로는 UN 참전 22개국 중에서 5번째로 한반도에 도착을 했던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번째면은 터키 다음에 이제 도착을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호주 하면 아나운서님 뭐가 떠오르세요? 호주 하면 코알라. 그렇죠. 우리가 주로 호주 하면 그 어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아기자기하고 풍요로운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호주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정말 제대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정말 잘 싸웠어요. 한반도에 도착한 것은 5번째지만 싸운 순서로 하면 3번째예요. 호주가 사실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굉장히 강력한 동맹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요 앞에 2차 세계대전 때 함께 싸움으로써 지금은 수혜자이기 때문에 참전할 명분, 참전할 책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온 이유가 일부 부대가 그때 일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사실 지리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빨리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궁금했는데 그래서 좀 빠르게 한반도에 도착을 할 수 있었군요. 6.25 전쟁 당시에 호주군의 어떤 활약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미 제가 밑밥을 깔았잖아요. 굉장히 잘 싸웠다. 우리 많이 도와줬다. 한번 들어보세요. 화장산 전투, 사리원 전투, 영유리 전투, 박천 전투, 가평 전투. 이거 전부 다 6.25 전쟁, 고지전, 진지전 하면 항상 앞에 나오는 전투들이거든요. 네.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만큼 잘 싸웠다는 것이고 믿을만 하니까 보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6.25 전쟁에서 호주군의 용맹이 가장 잘 드러났던 전투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마량산 전투 꼽아요. 마량산. 네. 이때 마량산 전투 얘기를 좀 하자면 마량산은 경기도 연천에 있어요. 경기도 연천도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철원만 알고 뭐 금화만 알잖아요. 연천도 굉장히 격전지였어요. 이때는 마량산 전투 당시에 호주군 1개 대대가 영국군 제28여단 예하에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마량산 전투도 우리가 잘 싸운 전투다, 굉장히 훌륭하게 전투를 치러냈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호주군의 마량산 전투를 프랜시스 하셋 중령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때 한 개 대대가 갔다고 했는데 이게 호주군 3대대예요. 프랜시스 하셋 중령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투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과장이 아닌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베테랑입니다. 특히 전술 지도, 작전술 토의, 또 지나간 전쟁사를 평소에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가방끈 길면 실전에서는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쟁사, 전투사, 인류 역사에서 전쟁사 좋아하는 장교치고 전투 지휘 못했던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사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전투 지도하는 거, 토의하는 거 좋아해 하면 약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새님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받은 훈장이 왜 받았냐면 지뢰밭이 있는데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정말 겁이 나죠. 거기를 총탄이 날아오고 지뢰가 깔려있는 것이 보이는데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 뭐야? 우리도 저렇게 가자. 사기가 이렇게 올라. 그렇죠. 사기가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개 대대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잘 싸웠겠어요. 잘 싸운 데다가 이때 대대장이라고 했는데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대대장 하면. 뭐 한 50대? 초반? 정확해요. 그때 당시에 대대장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33살의 젊은 중령이었대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너무나 어리죠. 그런데 의외로. 최연소 영관장교 진급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뢰밭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훈장을 탔으니 23살의 중령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호주군의 총참모장,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합참 의장까지 올라가는 인물입니다. 초고속 진급.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멋지네요. 네. 이러한 한 사람이 마량산 전투를 어떻게 지휘했을까 조금 기대가 되잖아요. 네. 이것 하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마량산 전투에서 여러 가지 작전 준비, 작전 실시,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해왔고 그것을 역습을 했고 이것을 얘기하기보다 단 하나, 능선 방향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프랜시스 하셋 중령이 어떤 전술 능력을 갖고 있었고 왜 그들이 연전연승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능선 방향. 네. 영어로 하면 running the ridge인데 말 그대로예요. 능선 방향을 따라서 달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할 때 방어하는 사람이 통상 산 위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 프랜시스 하셋 중령이 한반도의 지형을 확인을 해보니까 밑에서 공격해서 올라가서는 도저히 공산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산 올라가다 보면 힘이 다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피해를 감수하고 그 피해를 감수할 수 있도록 전방에서 적을 교란시킬 때 능선을 따라서 냅다 일단 뛰어서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그리고 거꾸로 내려오면서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량산 전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대대장을 보낸 것이 호주군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높은 위치를 먼저 선점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상대방 수비하는 그 중공군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능선 방향 공격이. 거의 뭐 혼비백산? 요즘 말로 하면 뭐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완전 멘붕이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멘붕. 네. 멘붕이 되는 거죠. 호주군이 그러니까 전투도 정말 잘한 네. 유엔 참전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지금도 유엔군 해외 평화 유지 작전 등에 나가서 연전연승하고 있죠. 근데 이 마량산 전투를 우리만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고 호주도 현대전에서 가장 멋진 전투, 가장 자랑스러운 전투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마량산 전투에서의 호주군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이 마량산 전투는 호주군한테도 또 호주에게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투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호주군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 마량산 전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6월 25일에서 매년 7월 27일을 전후해서 호주 주요 관계자 그다음에 실제 참전하셨던 할아버지들이 와요. 그 이제 태풍 전망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량산 전투의 그 주요 고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번 거기 가보시고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은 호주 국방부 홈페이지에 이 호주군의 마량산 전투라는 책이 영문본, 한글본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주 자랑 아닌 자랑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호주군이 자신들이 자유진영의 일부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이 가장 큰 현대사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호주가 자신들의 참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호주 국방부 산하에 군사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6.25 전쟁 아카이브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6.25 전쟁과 관련된 아직 우리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그런 사진, 역사 자료, 1차 사료라고 우리가 하는데 전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턴토 부산 준비할 때 그 사이트를 기억해요. 대단해요. 네. 진짜 그런 데는 호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또 홈페이지에 아카이브를 이제 DB화를 잘 해놓은 것만 봐도 얼마나 6.25 참전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6.25 전쟁 5번째 참전국 호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태국은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오래 파병한 국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빠가 와서 6.25 전쟁을 돕고 그리고 아들이 와서 마무리를 지었다. 1952년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있었던 전투가 폭차필 전투예요.